아니, 야, 너는 왜 거기에 있니? 정신 차려! 정신 차리라고! 어구 귀여워. 어구 내 새끼. 어구 내 새끼. 너 치질이 있니? 안녕하세요. 미네뷰티풀 라이프 시작사요. 최근 몇 년간요 다이어터들에게 가장 핫한 게 바로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잖아요. 몇 년째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. 하긴 그 탄수화물만 좀 제한하면 지방을 막 마구마구 먹을 수 있다고 막 생각을 하시잖아요. 아무튼 내 맘대로 베이컨, 버터를 마구마구 먹어도 이 탄수화물만 제한한다면 살이 빠질까요? 그리고 그게 과연 건강한 방법일까요? 오늘 신약사가 제대로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. 신약사가 파헤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편,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짜잔! 자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도요. 또 하나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. 잘못하면 건강 해쳐요. 진짜로. 우리 왜 황제 다이어트가 한창 유행했다가 나중에 그게 너무 좀 콜레스테롤을 올린다 그래가지고 또 막 이게 막 사고로 들었잖아요. 이것도 언제 또 그럴지 모른다고요.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한번 파볼게요. 저탄고지 다이어트는요, 기본적으로요,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요, 50에서 150g으로 제한을 합니다. 이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이 약 75g 정도가 들어있어요. 그런데 밥에만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? 그리고 야채 이런 거 먹어도 그런 거 다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다고요. 그래서 하루에 밥 한 공기밖에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혹은 그보다도 더 적게 드셔야 돼요. 이렇게 탄수화물량을 제한하면요,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. 탄수화물을 쪼개면 뭐가 돼요? 결국엔 포도당이 되잖아요. 이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고요. 마찬가지로 지방을 쪼개면 지방산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 지방산을 다시 케톤체라는 것으로 변환을 하고요. 이 케톤체가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방이 많은, 즉 지방질 식사로요, 현저하게 케톤체를 많이 만들어내서 포도당 대신에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씁니다. 그리고 이게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. 자,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다이어트 같죠? 왜냐하면 탄수화물만 좀 참으면 내 몸이 알아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갖다 쓴다니까요. 실제로 단기적으로 비교했을 때요,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저지방 다이어트와 비교했을 때 체장과 암량 효과가 2배에서 3배 정도, 2배에서 3배 정도가 보여. 2에서 3배 정도, 2배에서 3배 정도. 2배 이상하지 않아요? 글쎄,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. 실제로 단기적으로는요,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저지방 다이어트에 비교했을 때 2배에서 3배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더 빠르게, 더 많이 보여줍니다. 그러나 이런 저탄고지 다이어트에도 분명 맹점이 있어요. 첫 번째, 케톤 몸살입니다. 제가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고 지방을 대신해서 많이 먹게 되면 케톤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. 이 케톤체 때문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한 약 25% 정도는 케톤 몸살이라는 걸 경험하는데요. 이게 내 몸에 갑자기 케톤체가 많아지니까 몸이 막 놀래는 거예요. 그래서 오심, 구토, 두통, 쥐가 나고 저리고 아니면 극도의 피곤함 이런 것 같은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은 차차 좋아지게 되는데요. 아무래도 이 시기가 케톤 몸살 때문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기에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해요. 두 번째, 케톤 산증입니다. 케톤체가 몸에 너무 많아지면요, 내 몸이 저절로 산성화가 진행이 돼요. 몸이 산성화가 되면요, 호흡곤란, 오심, 입마름, 입냄새 이런 것들의 증상이 좀 생기는데요. 이게 좀 더 진행이 돼서 심각해지면 장기 손상이 올 수 있고 더 심각해지면 혼수 상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무섭죠.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겁을 내실 건 아니시고 대부분은 괜찮아요. 그런데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케톤 산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케톤 산증을 경험하시는 건 아니에요. 그래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. 자, 세 번째, 요요 현상이 있어요.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체중 감량 후에 다시 정상식으로 돌아갔을 때 요요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. 요요가 와요, 똑같이. 그리고 또 체중 감량할 때요, 근육 손실이 똑같이 일어나요. 왜냐하면 이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나머지 칼로리를 지방을 늘리잖아요. 그래서 똑같이 체중 감량 중에 근육 손실이 또 옵니다. 따라서 이걸 너무 오래 하시기보다는 제 추천은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하시고 그 이후는 평생 유지하실 수 있는 식단을 좀 하시는 게 사실은 건강에 더 좋아요. 그리고 내 체중을 유지하시는데도 사실 더 좋고요. 네 번째, 심혈관계 사망 위험률 증가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까지 엄청 건강한 다이어트는 또 아니에요. 왜냐하면 지방을 많이 먹잖아. 특히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.
왜냐면 우리가 지방을 늘린다고 해서 막 지방을 늘리잖아요. 그러면 무심결에 포화지방을 되게 많이 먹게 돼요. 근데 사실은 포화지방 위주로 식단을 꾸리지 마시고 불포화지방을 되게 많이 늘리셔야 돼요. 지방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막 포화지방 식단 위주로 지방을 늘리시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요, 고지방 식단을 하신다고 해도요, 몸에서 잘 에너지로 쓰이고 잘 쌓이지 않는 MCT 오일, 즉 포화지방산 중에 중세지방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불포화지방산 위주로 드셔야 돼요. 그래서 있잖아요,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올리브유, 들기름, 생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드셔야 돼요. 사실은 견과류도 좋습니다. 오메가9이 견과류에 많죠. 물론 저탄고지 식사를 하시면 대체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당뇨의 치명적인 인슐린 저항성은 또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, 사실 그 총콜레스테롤,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잘하면 유지, 아니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으셔가지고 지방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. 내 몸이 지방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. 이런 분들이 저탄고지 하신다고 해서 뭐 버터, 고기 남발하시면 남보다 더 빨리, 더 높게 콜레스테롤치가 올라갑니다. 따라서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유행이라 그래서 무조건 막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지혈증이 생겼다, 그럼 심혈관계 사망 위험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. 특히 저탄고지 다이어트는요, 유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 얘기는 장기간의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. 실제로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12에서 24개월 이상 지속을 했을 때요, 다른 다이어트 요법과 크게 체중 감량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들도 존재하니까요. 그래서 이거를 평생 지속하기보다는 되도록 짧게 끝내시고, 또 포화지방만 고수하시기보다는 불포화지방이 많은 생선, 올리브유, 들기름, 그리고 또 야채가 풍부한 식단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정리하자면요,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단기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장기간의 안전성이 확립되어져 있지 않고 요요가 올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다이어트 요법과 사실은 비슷해요. 따라서 너무 오래 지속하시기보다는 3개월, 최장 6개월 정도까지만 지속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또 동물성 포화지방의 비율이 너무 높지 않게 건강한 지방, 즉 해산물, 생선, 들기름, 올리브유, 견과류 등을 선택을 하시면서요,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를 많이 드시는 걸 꼭 명심하세요. 유행하는 다이어트법보다는요, 언제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 이뷰라 식구들 알고 계시죠? 오늘도 이너뷰티풀한 하루 되시고요. 그럼 안녕. 가자.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